제53화 후주 유선과 춘추시대의 첫 패권자 제환공. 조선왕조 실록에는 조선의 왕과 신하들이 중국의 삼국지 인물들에 관하여 논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가 조선에 전래된 선조 시절부터는 삼국지 인물들 중에서도 유관장과 제갈량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에 관해서 자주 논했던 기록이 존재합니다. 특히 유비의 아들 후주 유선에 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문집인 홍제전서에서 유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유선이 진나라 사마소 앞에서 촉에 관하여 무심하게 대답한 것은 천고의 비웃음거리가 될 만하다. 그러나 그 말뜻을 자세히 음미하면 혹 자신을 보존하려는 계책에서 일부러 이러한 말을 하여 속마음을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대저 유선의 행적을 살펴보면 진해제인 사마충보다는 지혜로우니 유선이 그의 신하인 극정의 권고가 없었더라도 어찌 촉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없었겠는가. 다만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공연히 저들의 의심만 야기시킬 뿐이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유선이 촉한이 멸망하고 사마사 앞에 끌려가서 옛 촉의 춤과 노래를 보여주자 촉의 유신들은 모두 슬퍼했으나 유선은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사마소가 어이가 없어하며 사람이 무정하니 가히 이 지경에 이른 것이오. 비록 제갈량이 살아있었다고 해도 능히 오래 보존하지 못했을 것인데 하물며 강유 따위가 오래 가겠소? 하니 가충이 이와 같이 않았다면 전하께서 어찌 지금 유선을 아우를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대목을 논한 것입니다. 정조는 유선의 행동을 비판하기보다 유선이 살기 위한 계책이었다며 역사상 바보 황제로 유명한 진해제 사마충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옹호한 것입니다. 이런 정조의 평가에 당시의 유생이었던 이지연이 자기의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유선은 제환공과 같은 성품을 지녔음은 물론 그보다 더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유선이 나라를 제갈량에게 맡긴 것은 제환공이 관중에게 위임한 것과 같고 장환, 비위, 동윤 등 현명한 신하들을 기용한 것은 제환공이 간신 여가를 써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 것보다 한 단계 높으니 참으로 아둔한 자라면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후주 유선이 사마소 앞에서 한 행동은 선주 유비가 조조 앞에서 천둥소리에 젓가락을 떨어뜨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춘추시대의 제환공은 왕위에 즉위한 시점에서 자신의 스승인 포수가의 추천으로 자신을 죽이려던 관중을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포수가가 제 나라 하나만을 다스리려면 이 포수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천하를 다스리려면 관중이 필요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중이 죽자 유언으로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간언했던 여가, 수초, 개방 등을 등용하는 실책을 거듭하였습니다. 제환공이 병들자 3명의 간신은 서로 권력투쟁에 바빴고 끝내는 병든 황공을 밀실에 감금해버렸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던 제환공은 아무도 없는 밀실에서 치료는커녕 굶어 죽었습니다. 권력투쟁은 사후 67일 동안 계속되었고 혼란을 정리한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했을 때에는 구더기가 들끓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제환공 41년 관중이 중병에 들자 환공이 문병하면서 물었습니다. 중부의 병이 깊어 걱정이구려. 중부께서는 후계를 생각한 인물이 있습니까? 폐하, 제가 어찌 저의 빈자리를 제 생각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내가 묻겠습니다. 포수가는 어떻습니까? 포수가는 저와 친한 벗이고 능력은 있지만 재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수가는 마음이 여려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는 선과 악을 철저히 구분해 조금의 악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리도 포수가 밑에서 힘이 듭니다. 정치를 하기에는 그의 마음이 너무 순수합니다. 포수기 추천으로 재상의 자리에 올랐고 관포주교라는 사자성어를 남긴 관중의 포수가에 대한 평가로는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관중은 인사에 있어서는 냉정함과
객관성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스뿡은 어떻습니까? 그는 훌륭합니다.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 감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스뿡의 건강이 좋지 않아 1년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여가는 어떠하오? 여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군주를 따랐으니 인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자입니다. 개방은 어떠하오? 자기 나라를 버리고 군주를 따랐으니 역시 사람답지 못합니다. 수초는 어떠하오? 자신을 거세해 군주를 따르는데 이것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니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들이야말로 나에게는 충신들 아닌가? 수초는 목숨을 걸고 거세를 해 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인물이고, 여가는 자신의 3살짜리 아들을 죽여 내게 음식을 해서 바친 충신이고, 위공자 개방은 위나라의 제후가 될 수 있으나 부모의 장례식도 가지 않고 10여 년을 나의 곁을 지킨 사람이요. 폐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입니다. 이를 아끼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수초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생식기를 거세하고 내시가 되어 폐하의 곁에 있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매몰차게 던져버리고 자식을 죽여 폐하께 음식을 바친다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 역시 어떤 순간이 오면 상대가 누구이든 이용할 수 있는 간신입니다. 위공자 개방이 위나라의 제후가 될 신분임에도 제 나라에 남아있는 것은 그가 이곳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원영색으로 폐하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이옵니다. 부모가 죽어도 장례식장을 찾지 않은 것은 군자로서의 도리가 아니지요. 자신이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군주를 진심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부, 이들이 간신이라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가? 저 역시 폐하를 모시는 신하입니다. 그리고 저는 뚝이 되어 흐르는 물이 넘치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뚝이 사라지면 뚝이 넘칠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을 멀리 쫓아보내야 합니다. 황공은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관중의 마지막 충언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관중이 황공에게 했던 간언을 엿들은 여가는 포수가를 찾아가서 이간질을 하였습니다. 어찌 중부께서 재상을 험담할 수 있습니까? 중부를 추천하여 오늘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 바로 재상의 공이 아닙니까? 포수가는 빙그레 웃으며 여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관중을 천거한 것이 바로 나요. 내가 관중을 천거한 가장 큰 이유는 관중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만 있을 뿐 사심이 없기 때문이요. 관중이 나를 그렇게 평가한 것은 정말 정확히 본 것이요. 관중이 죽자 환공은 그의 간언에 따라 스뿡을 재상으로 임명하고 여가, 수초, 개방을 궁궐에서 내쫓았습니다. 황공이 관중에 대한 신뢰를 엿볼 수 있는 인사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스뿡은 관중이 예측한 대로 몇 개월 뒤에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포수가는 스뿡의 빈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포수가마저 죽었습니다. 제황공 정치의 큰 기둥인 관중, 포수가 모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황공은 급격하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었습니다. 매사 흥미도 잃고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황공은 고민 끝에 다시 여가, 수초, 개방을 불러들였습니다. 황공은 비로소 재미를 다시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초는 다시 미인을 공급하였고 여가는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 올렸고 개방은 간지럽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부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기원전 643년 황공이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습니다. 황공의 거처는 여가, 수초, 개방이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황공의 명령이라며 모든 대신들의 출입을 봉쇄하였습니다. 황공은 방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하녀가 방에 들어오자 황공은 내가 배가 고프니 죽이라도 가져오너라. 죽이 없습니다. 그럼 뜨거운 물이라도 가져오라. 갈증이 난다. 뜨거운 물 또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여과와 수조가 거처 밖에 담장을 쌓고 아무도 이 방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공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중부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처했구나. 슬프구나. 내 어찌 죽어서 저 세상에서 중부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는가.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난 광해군은 재위 18년보다 더 긴 19년의 유배 생활 끝에 제주도에서 독살되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일국의 군주였으나 제주도 유배 시절에는 상공과 포졸들에게 영감으로 불리며 조롱당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죽음보다 더 힘든 무력감을 느끼는 삶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황공은 외롭게 죽었습니다. 관중이 재상으로 있던 시절 춘추시대의 패자이던 명군의 최후치고는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황공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간신 3명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들은 황공의 시신을 방치하였습니다. 여과와 수초는 후궁 장위희와 결탁하여 그녀의 아들 무휴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원래 환공은 공자 소를 후계자로 임명했지만 소는 송나라로 망명하였습니다. 왕자들은 치열한 왕위 다툼을 하였습니다. 간신 3명도 여기서 갈라섰습니다. 여과와 수초는 공자 무휴를 추대하였고 개방은 공자 소의 동생인 반을 지지하였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공자 무휴였습니다. 공자 반은 개방과 함께 개방의 출신국인 위나라로 망명하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무효는 비로소 황공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67일간 방치된 황공의 시신에서는 구더기가 우글거렸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송나라로 망명한 공자 소가 송양공의 군사를 빌려 왕이 된 무효를 공격하였습니다. 공자 소의 공격에 제나라 명문 가문들이 합세하였습니다. 기원전 642년 공자 소는 무효를 죽이고 간신 수조를 참임 수형에 처했습니다. 여가는 도주하였습니다. 공자 소는 즉위하여 제효공이 되었습니다. 10여 년을 군림하던 제효공이 죽고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위나라에 있던 공자 반과 개방이 쳐들어왔습니다. 공자 반은 제효공의 아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제소공이 되었습니다. 제소공이 19년을 군림했지만 그가 죽자 공자 상인이 소공의 아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제의공이 되었습니다. 오랜 권력 투쟁 끝에 제나라는 춘추시대의 첫 패권자의 영광을 뒤로하고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두 관중의 마지막 간언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바치고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하는 미인들을 바치는 간신들을 총애한 제황공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중과 포소가가 보좌할 때 천하를 제패하던 제나라는 여가, 수초, 개방이 보좌하면서 망국의 길로 접어들어갔습니다.